한낮의 태양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어느덧 선명한 푸릇함으로 새로이 단장한 생명들과 함께 여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눈치챌 겨를도 없이 달라진 일상의 온도와 색감을 흘려보내기 아쉬워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싶으신가요? 사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약 10년 만에 주최하는 사진전입니다. 전시의 제목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는 고향으로부터 온 사진을 받은 한 인물에 대한 영화의 제목을 차용한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사진 한 장이 주인공을 특정 시공간으로 소환했듯이 본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 또한 관객을 저마다의 장소로 데려다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시에 담겼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사진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데려다 줄지 호기심을 품고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는 200여 점의 사진 작품을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전시합니다. 1부 눈앞에 다가온 도시는 제목 그대로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2부 흐르는 시간에서 이미지 건져 올리는 법에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는 역사적 사건을 3부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에서 보여주며 전시는 마무리됩니다.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은 1부에서 첫 번째로 다룰 작품은 강홍구 작가의 사람의 집, 프로세믹스 부산 감천 27.28입니다. 2000년대 초반의 도시 재편에 주목한 강홍구 작가는 2011년부터 부산의 감천마을과 안창마을 등 좁고 비탈진 공간에 들어선 집들을 뷰파인더 너머로 관찰했습니다. 작품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진하면 떠오르는 직사각형의 프레임과 달리 가로로 좁고 세로로 전신 거울만큼 긴 사진 2장이 좁은 간격으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2장의 사진 모두 부산에 위치한 감천마을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감천마을은 가파른 산자락을 계단식으로 조성한 마을로 산지가 많은 부산에서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이자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빼곡하게 들어선 집들 사이로 구불구불한 계단이 위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 너머로는 산의 꼭대기 부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로로 길고 가로로 좁은 사진이라 온전히 작품 속에 담긴 객체는 계단뿐이며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선 집과 산꼭대기는 모두 반쯤 잘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진에 가득 차 있는 층층이 형성된 주택가가 더욱 답답해 보입니다. 사진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실제로 눈앞에 길고 경사진 계단이 있는 듯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오후의 햇살을 받고 있는 시멘트가 떨어진 낡은 주택들은 갓 지은 밤 냄새가 절로 날 것 같은 포근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객의 주관적인 시선에 따라 누군가는 빼곡한 주택가가 주는 압박감을, 또 누군가는 고향이 주는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금혜원 작가의 메트로 미티어입니다. 한국화를 전공한 금혜원 작가는 빌딩과 숲으로 가려진 쓰레기 처리 시설이나 재개발 현장, 대도시의 공백 등 주로 도시 풍경의 이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작품의 제목 메트로 미티어에서 알 수 있듯 작가는 지하철과 유성 사이에 빛이라는 상관관계를 포착하여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지하철 터널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빛 한 줄기가 통로를 향해 직진합니다. 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지하철의 빛이 만들어낸 줄기로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빛이지만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과도 닮아 있어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한편으로는 쏜살같이 달려가는 빛이 터널의 텅 빈 공간을 일시적으로 밝혀주어 차갑고 공허한 터널 속 모습이 으스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가는 바쁘고 빠른 삶의 속도를 가진 현대인을 빛의 속도로 지나다니는 터널 속 지하철로 표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실은 채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지하철은 이동 시간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현대인들의 고된 삶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에서 수도 없이 반짝였다가 다시 사라졌을 빛이 어쩌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의 내부 풍경에만 국한되어 온 관객의 시선을 지하철의 외부 모습까지 확장시켜 다양한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설명을 읽기 전까진 그저 굉장히 아름다운 빛 사진에 불과했지만 설명을 읽고 나니 사회적인 시선으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반전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1부 눈앞에 다가온 도시에서의 작품에서는 지하철 그 자체의 모습을 포착했다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2부 흐르는 시간에서 이미지를 건져 올리는 법에서는 지하철 속 사람들을 프레임에 담습니다. 2부에서 소개할 첫 번째 작품은 이강우 작가의 길, 속도, 운명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을 조망한 이강우 작가는 특히 거리, 계단이나 지하철 공간에 관심을 기울였고 길, 속도, 운명 또한 도시의 열차 속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작품은 크게 상하로 나눠 이미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이미지가 그 사이에 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쪽에는 총 7개의 사진이 간격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4명의 남성과 손잡이를 잡고 있는 승객들의 손을 담고 있습니다. 2명의 남성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며 입꼬리를 내린 채 엄숙한 표정으로 자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고개를 뒤로 한껏 젖히고 입을 벌리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은 마치 동아줄을 붙잡은 손처럼 힘이 잔뜩 들어가 있기도 하고 손가락이 손잡이에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단에는 6장이 달리고 있는 열차의 바퀴 사진을 상단과 마찬가지로 빈틈없이 붙였습니다. 움직이는 바퀴를 고의로 흔들리게 찍어 고정된 이미지가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한편 상단과 하단의 이미지는 모두 흑백 사진이지만 이 둘을 이어주는 연결 부분은 강렬한 빨간색이 들어간 컬러 사진입니다. 연결 부분에는 작품의 제목인 길, 속도, 운명이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이강우 작가는 일상의 틀 속에 박힌 현대인을 사진에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달리는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직 열차 안과 열차 밖의 사진의 조합으로 연출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특히 열차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진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려 30년이나 지난 작품이지만 현재의 열차 속 피곤이 가득한 승객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과거 사람들의 모습에서 익숙함과 쓸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구본창 작가의 연작 긴 오후의 미행입니다. 못 알아보게 달라져 버린 1980년대 서울을 촬영한 40점의 흑백 사진입니다. 4장씩 묶인 이 사진들은 1980년대 서울의 길거리 속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왜곡 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4개의 사진 중 첫 번째 사진은 길거리를 걷다 보면 누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으로 그림자가 반쯤 드리워진 콘크리트 바닥에서 얼룩 고양이가 빛을 향해 한쪽 다리를 쭉 뻗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여성의 뒷모습으로 머리카락이 정돈돼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엉켜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성은 목도리를 하고 있어 추운 날이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남성의 배부터 무릎까지를 찍은 사진입니다.
남성의 한쪽 손이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고 있는 은밀한 순간을 재빠르게 포착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길거리 아스팔트 위에 주차된 흰색 차를 배경으로 어떤 사람이 흰색 스티로폼이 담긴 봉투를 소중하게 들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소중하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본이 작가가 포착한 서울의 일상 풍경들을 따라가며 감상하다 보니 마치 1980년대의 서울로 타임슬립하여 그곳의 풍경을 관찰하는 여행자가 된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시와 일상들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 어느새 전시장 가장 안쪽에 있는 3부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에 도착했습니다. 3부에서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줬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작품 속 사건들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큰 위력을 갖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인식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 3부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김영만입니다. 김영만 작가는 1978년 동아일보 사진기자로 입사해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분기점을 기록으로 남겨 시대의 목격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1984년 이후에는 판문점 출입기자로 6년에 걸쳐 남북 분단의 비극과 화해의 순간을 기록하였고 독재와 민주화의 긴장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만 작가의 첫 번째 작품은 1992 판문점입니다. 이 작품은 흑백으로 화면 아래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고 그 어둠 속에는 무성한 숲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화면 중앙 지점부터 서서히 어둠이 걷히면서 남한 전망대가 태극기를 펄럭이며 서 있습니다. 남한 전망대의 맞은편에는 남북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북한 전망대와 인공기가 보입니다.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전망대를 바라보다 보면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아픈 역사와 현재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김영만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은 1989 판문점입니다. 사진 속에는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밖에 서 있는 6명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니 사다리에 올라가 건물 안에서 진행되는 회담을 들여다보고 있는 5명의 사람들은 모두 남한의 취재 기자들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부동의 자세로 화면 밖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어두운 색의 군무와 사파리 점퍼를 입고 있으며 판문점의 북한 경비병으로 보입니다. 화면 왼쪽의 남자는 간편한 점퍼와 바지 차림으로 북한 경비병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긴장 속에서 진행되는 회담의 현장을 보기 위해 창문 쪽으로 잔뜩 몸을 기운 남한 기자들과 경직된 경비병의 모습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강용석 작가의 매향리 풍경입니다. 분단 작가로도 불리는 강용석 작가는 한국전쟁의 후유증과 분단의 아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가 이번 작품에서 주목한 장소인 매향리는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서해안의 어촌 마을이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50년간 미 공군의 사격 훈련지가 되면서 황폐한 비극의 현장으로 변한 곳입니다. 첫 번째 매향리 풍경 작품은 고통스러운 전쟁의 현장과는 거리가 먼 사진으로 화면 속에는 돌이 가득한 모래사장 위에 오래전에 쏘아진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포탄들이 나란히 눕혀져 있습니다. 화면 위쪽으로는 매향리의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지만 갈매기나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현장입니다. 작가는 색이 모두 빠져버린 회색 톤으로 매향리 풍경을 포착하여 과거부터 이어져 온 외세의 침해와 약탈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두 번째,
매항리 풍경 작품에는 넓은 모래사장에 불에 다 타버린 자동차 4대가 보입니다. 왼쪽 아래 2대의 승용차는 미 공군의 폭격을 직격탄으로 맞은 듯 형태가 뭉그러져 있고, 뒷좌석은 아예 새까맣게 그을린 채 타버린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조금 더 큰 차는 바퀴가 빠져 있고 형태가 망가져 있습니다. 바닷가와 모래사장의 경계 바로 아래는 매항리 사람들이 탔을 것으로 보이는 작은 마을버스가 검게 그을려진 채 모래사장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매항리의 풍경은 누군가에게 삶의 터전이자 일상의 공간에 개입한 비극적 사건을 새롭게 인식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전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풍경을 보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전시를 보는 내내 영화 속 주인공처럼 특정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시를 다 보고 나면 4개의 질문을 통해 사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전을 관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사진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주말에는 사진전에 가서 함께 사진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글의 김진희, 송혜원, 목소리의 강주빈이었습니다.